사람으로 태어나서 참 존귀한 존재인 우리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몸을 사용하고 어떻게 마음을 사용해서 깨달음을 얻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구조를 잘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호르몬이 어떤 것이 있고 이게 고정화돼 버리면 이 사람마다 특성이 있게 돼요. 여러 가지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신체라는 단지 물질적인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여러 가지 도구는 두뇌도 있고 내장기관도 있고 혈관도 있고 근육등이 있고 모든 통제의 수단은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두뇌 속에 뇌의 수체가 총사령부가 되어서 지령을 내려가지고 이게 뭘로 지령을 내립니까? 호르몬이라는 화학물질로 지령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부모가 매일 싸우는 걸 봤어요. 이혼하기 직전에 매일 싸우는 걸 보면 애도 역시 애는 아무 거기에 관여도 하지 못하고 그냥 호르몬의 폭격을 받아요. 전쟁 호르몬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게 전염이 돼요. 감염이 됩니다. 전염병처럼. 그래서 이 애는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싸우는 것에 대한 전쟁 호르몬이 분비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형태로 고정이 될 수 있어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라는 것입니다. 집안이 화목해야만 뭐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 호르몬이 형태가 돼가지고 이렇게 고정화되는 것을 가지고 세 가지 호르몬형이 있습니다. 아마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도파민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낙천적이고 예술가형이고 고도의 지략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고 창조력이 아주 좋고 쾌감이나 환희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정이라든지 인류애, 사람의 인간 인류애 같은 거를 아주 숭고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도파민형이에요. 예술가들이 많죠. 이런 사람들이. 두 번째는 노르아드레날린형입니다. 이런 사람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이게 노르아드레날린형이라는 사람은 도전적인 행동가형이고 뭐 이렇게 선거할 때 보면 다 편하게 데모하고 뭐 이런 사람들에게 속하는 걸 행동가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승진하려는 상승 욕구가 하여튼 엄청나게 강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궁지에 몰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도리어 반전을 노려요. 이런 사람들은. 뒤집어 깐다는 거죠. 뒤집어 까는 걸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사람 중에는 사이코패스도 많고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람한테 많은 피해를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돼가지고 뭐 독재자가 된다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세로토닌형입니다. 이 사람은 고고한 학구파형인 것입니다. 철학적 사유를 하는데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죠. 거의 철학자나 뭐 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세로토닌형인 경우가 많은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단점이 뭐냐? 소심함에 덫에 걸릴 수 있어요. 너무 소심하다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고통에 둔감해가지고 이 현재 사정이 악화된 후에야 깨닫게 되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보통 과학자들이나 뭐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신변에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사람은 세 가지 마음 호르몬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도파민형이 있고 이 도파민형은 예술가처럼 낙천적이고 환희를 즐길 줄 알고 뭐 우정을 즐기고 인류애를 즐기고 이런 사람이고 두 번째는 노르아드레날린형은 전투적인 사람이다. 이게 도전적이고 행동가형이고 상승 욕구가 강하고 궁지에 몰리면 도리어 반전을 노리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학구파형, 세로토닌형이라는 거죠. 고고한 학구형 철학적 사고에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는 사람. 소심하기도 하고 고통에 둔감해가지고 이게 사정이 아주 완전히 망가진 다음에야 겨우 알게 되고 이런 사람을 말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마음 호르몬이 있구나. 사람은 내가 어디에 하나. 근데 보통 어디 하나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두 개에 해당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저는 세로토닌형하고 도파민형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격을 보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몸 호르몬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고요. 몸 호르몬도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갑산성 호르몬이 있고, 두 번째는 부신피질 호르몬이 있고, 세 번째는 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이 말이야, 조그맣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성관계 쪽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누군가가 떠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호르몬형이라는 거예요. 체모가 많고 몸에 털이 많다는 거죠. 체모가 많고 짙고 근육질이고 장신이기도 하고 건강합니다. 그리고 앞머리카락이 아주 길고 가늘고 앞머리카락이 가늘고 체취가 아주 강하고 또 정복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뭔가 어떤 여자를 소유하고자 정복하고자 어떤 여자를 꼬셔보고자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다른 친구들은 전혀 관심도 없는데 그 친구는 주로 그런 얘기만 하고 그런 걸 좋아하고 그런데 정복력이 강한 사람을 말하고요. 피부 살결이 곱고 초경이 빠르고 키가 작은 경우도 있어요. 여자인 경우에. 그리고 머리숱이 많고 윤택이 나고 유방과 엉덩이가 풍성하고 허리는 가늘고 체모는 적은 경우 이런 여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성호르몬형입니다. 이런 사람과 같이 결혼하게 되면 이 사람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굉장히 바람을 많이 피는 거야. 그래서 그걸 고소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다 전생에 업장하고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긴 하겠죠. 그렇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갑산성 호르몬이라는 것은 대식가형입니다. 근데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이 사람은. 땀을 잘 흘리고 목이 잘 마릅니다. 가슴이 울렁거리기도 하고 정서가 다소 불안한 사람이 갑산성 호르몬형이에요. 두 번째는 부신피질 호르몬입니다. 요거는 복부가 비만이 있는 사람이 많고 털이 많고 얼굴이 둥글어요. 둥글둥글하게 생기고 손발은 가늘고 두통이 잦아요. 이 사람들은 현기증이 많고 어깨 결림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부신피질 호르몬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사람은 그전에 왜 소양인, 소음인, 태양인, 태음인 뭐 이런 사상체질로 이재만 선생은 나누셨는데 호르몬도 형이 있구나. 사람은 또 호르몬에 마음을 제어하는 호르몬도 따로 있고 몸을 제어하는 호르몬도 따로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을 것입니다. 자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또 그런 호르몬이라면 명상이나 염불이나 비파사나나 참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수행법을 통해서 고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고칠 수 있어요. 마음의 습관을 계속 수련을 하다 보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항상 즐겁고 명랑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염불 열심히 하시면 좋은 쪽으로 가게 될. 이게 이제 처음에 내가 노르아드레날형이었는데 그런 사람은 사업에 실패할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큰 스님이 염불을 열심히 해라.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소리에 그냥 열심히 염불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호르몬 체계가 변해요. 마음의 호르몬이 차분해집니다. 세로토닌형으로 변하면서 이제 도파민형과 결합돼 가지고 다시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